들어가 볼까? 네, 제 얘기는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소리를 좀 최대치로 했는데도 아침이라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콘텐츠 멘토링 이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차 우리 영상으로 일단 만났어요. 근데 이제 OT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 분들이고 아는 분들이니까 시간을 주말에 안 뺏으려고 제가 OT를 영상으로 그냥 시간 되실 때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줌 미팅은 사실 주제랑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이긴 한데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다음 주에 키워드를 중점으로 하려고 했으나 음, 키워드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제보다는 키워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해요. 사실 키워드는 한 번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놈의 감을 딸 때까지는 계속 해봐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면 사실 상위 노출, 키워드, 제목, 네, 피드백 이거를 같이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1주차 어떠셨는지 얘기를 나누면 좋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톡방에다가 1주차 어떠셨는지 네, 남겨주세요. 일단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주차에는 사실 주제랑 콘텐츠 잡는 게 4주차 중에서 4분의 1은 내가 얼마나 내 주제를 찾고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선명해 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써보니까 나는 이 글을 쓰는 게 좀 더 편해. 이거면 나 계속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이거를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1주차가 블로그 주제와 방향 트렌드 글감이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찾으면 방향이 보이고요. 물론 방향부터 잡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제를 찾으면 트렌드와 글감만 보면 되니까 오히려 너무 방대한 글감에서 찾지 않아도 돼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왕이면 주제를 결을 맞춰서 가는 게 좋죠. 제가 학원으로 치자면 종합 단과반 선생님이 되었느냐 아니면 영어 혹은 수학, 과학하면 딱 떠올리는 선생님이 되느냐 이제 그 차일 수 있는데요. 물론 종합반 선생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블로그에서는 너무 다양한 걸 하기보단 주제별로 쌓아가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영상 강의 보셨을 거고 좀 미팅 할 거고 미션 피드백 드렸고요. 2주차 이제 오늘 강의 듣고서 나서는 이렇게 검색 노출이나 키워드를 조금 더 한 스푼 정도 신경 써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날 거예요. 이건 전체로 만날 거고요. 지금처럼 3, 4주는 제가 같이 언제 만날 건지 그 시간을 좀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저를 1대1로 한번 꼭 만나세요. 제가 30분 계획하고 있거든요. 시간 많이 뺏지 않을 테니까 만나서 디자인 요소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분의 전체적으로 뭘 다 바꾸세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프로필, 그다음에 블로그 제목, 뭐 그런 영역들 그리고 뭐 썸네일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개개인 다르니까. 그래서 아니면 제가 이걸 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이걸 다 보고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네, 마무리 좀 미팅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차는 글감 계획이랑 피드백 3번 이상, 3번 이상 받으셨죠? 그리고 2주차는 키워드를 찾아서 똑같은데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키워드는 지금 배울 거고요. 배운 데까지만 하시면 되고 난 정말 모르겠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프리하게. 하지만 요거를 이제 검색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댓글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토요일에 올려주셨으면 제가 일요일 날 외부에 많이 있다 보니 바로바로 입사식은 안 될 것 같아서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5일간 이때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카페에서는 그냥 계속 올리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써서 계속 습관을 만드셔서 뭐 글감 계획 주제 찾고 뭐 어떤 거를 텍스트 구성할 건지를 지금 하셨던 것처럼 계속 하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상위 노출. 자, 자리에 다 계실까요? 네, 계시죠?
상위 노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블로그의 상위 노출이 사실 기분이 좋죠. 예, 하지만 저는 이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이게 활력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나 브랜딩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어디에 막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상단에 딱 있는 게 나도 뿌듯하고 좋죠. 누구나 상위 노출을 꿈꾸고 상위 노출 교육도 과정도 많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 만나시기 전에 다른 블로그의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책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다 보면 하나만 하시는 분들 잘 없긴 하지만 아니면 여러분 함께 만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상위 노출은요. 사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되지 않아요. 그 서울대, 대치동 단과 선생님 엄청 찾아도 제가 그런 케이스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적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적용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가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콘텐츠를 잘 쌓고 계획했는데 올라갔네? 그럼 그때 그 뿌듯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상위 노출인데 저는 사실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저는 상단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했고요. 검색 페이지 상단에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 1위에서 5위 그러니까 빼빼로데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키워드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1, 2, 3, 4, 5 보통 이렇게 5개까지가 상위 노출입니다. 그런데 어떤 페이지는 8개까지가 보여요. 8개라는 거는 뷰탭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상위 노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그러니까 8개까지도 보이면 상위 노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상위 노출인다고 해서 갑자기 상위를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5위 안에 들면 잘 들은 거예요. 근데 키워드마다 진짜 딱 5개까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거는 분류가 8개, 5개, 3개까지 있는 키워드도 있고 키워드마다 사실 상위 노출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이렇고. 그래서 상위 노출은요.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글이 좀 사람들에게 많이 잘 보일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이어 보일까? 이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정보도 어떻게 녹여낼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건 가독성. 예, 썸네일, 사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잘 보여줄까? 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근데 글 기준. 그리고 이거는 정보, 경험만 담는 건 아니고요. 경험만 담으면 사실 일기에 가까워요. 제가 이마트에 갔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오늘 사람이 많았고 기분이 나빴고요. 이러면 그냥 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마트에서 뭘 느끼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이마트 가면 이마트 쓱 데이인데 할인이 얼마나 되고 뭐가 할인하는데요?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글을 쓸 때. 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표기하면 블로그 지수, 로직, 그리고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되고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네이버가 딱 1, 2, 3, 4, 5, 6, 7, 8, 9, 10 이걸 딱 알려주면서 이거 다 하면 상위 노출이에요 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라는 걸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이 표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이 사람은 블로그 지수가 1이야, 2야, 3이야, 4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분류하는 기준을 대부분 봤을 때 이 정도 운영하고 이 정도 콘텐츠 만들고 이 정도 주제와 이 정도 여러 가지 경험치를 봐서 사람들이 블로그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로그 지수는 실제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왜냐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콘텐츠를 올렸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3번째 있고 2번째 있고 1번째 있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로직인 거고 그거는 로직에 의해서 그리고 지수에 의해서 그 노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 지수를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터 과정에서는 한 번씩 체크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돌땡님이 블로그 지수는, 예를 들어 오니님의 블로그 지수는 체크했는데요.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 체크하는 그 사이트가 여기 제가 하고 있는 그 유료가 조금 공신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블로그 지수라는 것 자체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가 그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이트예요. 근데 지금 이 블로그 지수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서 보면 좋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내 지수가 6이고 어떤 데서 5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오래된 유료 프로그램에서 항상 이거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봐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지수를 이 지수의 숫자에 내가 나는 5야, 나는 6이야, 나는 최저가야 이렇게 해서 숫자에 내가 갇혀버리면 그 뭔가 이게 금수저, 음수저를 딱 이렇게 지정하는 것처럼 뭔가에 갇혀버리실까 봐 제가 숫자를 막 먼저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수라는 게 있다는 것만 좀 알려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블로그 지수 여러분들 체크해서 개개인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준최적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최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최적 여기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최적.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 1에서 6,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최적도 1에서 3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희님 같은 경우는 이 최적이에요. 짜잔. 저는 최적에 가까운데 최적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리고 심지어 인플루언서가 최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준최적. 그냥 이렇게 쓸까요? 헷갈리시니까. 준최적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블로그 지수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가 준최적일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이 최적일 수도 있을 정도로 지수는 또 인플루언서와는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흘려만 들으세요. 하지만 지수라는 게 무시가 못하는 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같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경쟁력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지수를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블로그 지수가 몇이야? 나는 6이야, 3이야.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죠. 자랑되는 건 사실 맞죠? 근데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블로그 지수를 어떻게 올려야 하냐? 지워야지. 잠시만요. 블로그 지수는요, 출처의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요. 꾸준히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짜 꾸준히 운영하는 거. 꾸준히 운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와 관련된 글 꾸준히가 사실 성장에 더 도움이 돼요. 그냥 내가 일기를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 주제 결에 맞는 것들을 훨씬 더 블로그에서는 좋아합니다. 네이버에서 좋아하고요. 적합한 내용인지 그 콘텐츠 자체를 보는 거고 제가 여러분 댓글로 소통하세요. 댓글 지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건 인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기도라는 거는 콘텐츠를 만들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AI가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반응이 없으면 이 콘텐츠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은 글을 썼는데 댓글이 막 30개, 50개야. 근데 사람은 한 개, 두 개야. 그러면 나조차도 댓글이 좀 많은 거에 손이 가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인기도 소통도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거. 근데 이거 100개, 50개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아래에서 얘기 드릴 거지만 최소 6개. 그러니까 3명이 달아주면 내가 대댓글을 이렇게 달면 돼요. 그럼 6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분 정도는 서로서로 달아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댓글도 너무 오래 있다 달면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건 하루. 24시간이 가장 좋긴 한, 24시간, 48시간 그 안에로 달아주는 게 좋으니까요. 블로그 글이 떴을 때 이 기간에면 우리끼리 서로 품앗이라고 표현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지수의 또 최신성, 트렌드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 글이 너무 좋은 글이지만 뭐 옛날에 2019년에 올렸어. 그러면 지금 있고 괜찮은 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뭐 키워드 같은 거는 잘 봤을 때, 그리고 중복 키워드, 제가 내돈내산 빼빼로지만
이렇게 빼빼로잖아요. 근데 이게 빼빼로가 맛있고요. 빼빼로 데이트, 빼빼로가 무슨 거 있고, 빼빼로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AI가 이거 광고성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잘 선정하고 너무 많은 중복값. 예전에 우리 낚시글, 도배글 이게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 시절에 있었잖아요. 그게 오직함이 없어지고 인플루언서로 바뀐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중복들을 다 빼야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뭐예요라고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블로그 등급입니다. 예, 감을 잡으셨죠? 감. 예, 그래서 블로그 이번엔 로직인데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면 로직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직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논리로 점수를 주는 방식. 이 로직에 의해서, 이 계산법에 의해서 얘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 되는 그 분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로직이라는 게요, 사실 많이 변화했고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필요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리브라, 소니아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흐름을 쉽게. 예, 리브라, 소냐, 파워블로그, 유해문서 광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하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옛날에 예, 블로그를 처음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요. 조금만 누구나 한 40일, 50일 이 정도 글을 매일 꾸준히 썼다면 한 줄, 두 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좀 썼다면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린 이 등급을 최고로 줬어요. 1에서 6.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1에서 6인지 별인지 그건 네이버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숫자로 봤을 때 6. 그리고 최적이라고 아까 약간 적었거든요. 최적치를 줬습니다. 최적치는 뭐냐면요. 뭐만 하면 다 위로 올라가는 최적치를 준 거예요. 무조건, 발로 써도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요. 이 사람이 뭘 써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출 광고 이거 올려주세요. 당신 상단에 떠 있으니까 막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받고서 올리고 돈 받고 올리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 그래서 낚시글 옛날에는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클릭했더니 막 제목과 관계없는 내용 있고 막 URL만 있고 광고 포스터만 있고 막 명함만 되어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노직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는 조금만 해도 최적을 달아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 10년, 20년 안 했다가 지금 블로그를 꺼냈는데 나는 예전에 최적 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최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조금만 쓰면 그냥 다 상단 노출이 돼요. 그런데 최적이 됐다고 인플루언서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 대로 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전에도 그냥 막 주제 없이 올렸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상위 노출 됐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지수로만은 사실 어려워요. 지수로만은. 하지만 같을 때 경쟁력은 훨씬 더 있고요. 성장도 훨씬 빠릅니다.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하셨고 등급이 더 높으셨는데 인플루언서 안 나가셨는데 인플루언서 되고 나서는 엄청 더 날아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우 수가 되게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한 10여 년 동안 보면 그냥 이런 흥망성쇠가 좀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 있어서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무거나 쓰는데 그냥 상위 이제 분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 있는 거를 블로그에 올려줄까? 이렇게 해서 C랭크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 전문성인데 막 요리를 하는데 한두 줄 써. 예를 들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이 사람은 오래 일관되고 오래 하진 않았지만 신규로 올라왔지만 어, 생성 블로그를 만들었지만 너무 요리 잘해. 그럼 올려줘야죠. 퀄리티를 또 보게. 그래 이렇게 로직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돼? 이제는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좋은 문서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이 로직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합쳐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용어는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장 지금도 중요한 게 C랭크 다이아, 이제 이렇게 다이아 플러스 이 정도인데요. 오래, 전문성과 일관된 주제를 오래 조금 꾸준히 운영하고 문서의 퀄리티가 좋아야 하며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거라는 건 경험과 생각을 녹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해요, AI가. 이렇게 딱딱 처리해서 우리의 검색어를 보고 우리의 뭐 질문에 그런 안에 문서 패턴 뭐 문서 확정 모듈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딱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출처의 신뢰도, 이 꾸준한 걸로 이 주제를 오래 썼냐 이걸 많이 보는 거고요. 네이버는요. 그리고 이제는 경험과 생각을 녹여낸 것들 많이 본다. 콘텐츠가 잘 만들어졌는지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플러스라는 건 말 그대로 다이아에다가 하나가 더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을 제가 한두 개 가지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던 게 주제가 적합한지, 경험이 들어갔는지, 충실했는지, 적절했는지, 독실성, 적실, 무합성, 뭐 이렇게 이거 제가 쓴 단어가 아니고요. 네이버가 쓴 단어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 로직이 나왔을 때 쓴 거를.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블로그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써져 있어요. 아예 무엇을 찾는 질문인가. 김치찌개를 만들면 사람들이 김치찌개에 뭘 찾을까요? 뭐 재료, 맛, 뭐 방법, 순서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다이아 플러스는. 그래서 제가 그냥 글감 그냥 쓰지 마시고 거기다 내가 뭘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이런 나라면 뭘 찾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도 시스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로직, 뭐 블로그 지수, 로직 이런 걸 간단하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에 에어서치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21년에 만들었는데 AI 맞춤형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네이버에서. 이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언제였죠? 21년이었나요? 아, 그죠. 그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즘에 코로나 이전이었나? 아무튼 그쯤이었나? 에어서치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이버에서 막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맞춤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 메인에 한번 떴다 하면 전 국민이 네이버 사용하고 있는 전 국민이 다 봐서 뭐 조회수가 몇만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맞춤형으로 여러분이 서울에 가시면 서울에, 뭐 통영에 가시면 통영,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그 맞춤형으로 그리고 내가 육아면 육아, 내가 스포츠면 스포츠 이렇게 뜨는 게 달라요. 검색이.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도입하는 걸 이제 에어서치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주도만 해도 제주도 맛집이 뜨고 제주도 숙박이 뜨고 막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어느 순간 없었지만 생기는 게 지식 스니펫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뭐 챔프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 그냥 해열제예요. 해열제 용량을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여기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지식 스니펫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제가 상자로 빨갛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검색 결과가 보여줘요. 약간 뷰탭이랑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식 스니펫에 올려져 있는 걸 캡처한 거예요. 아기 체육관, 뭐 세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URL 제목도 나오고 내용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지식 스니펫은 뭐냐면요. 이 AI가 본문에서 이 글 중에서 제일 정확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것들을 앞에다가 딱 보여줘요. 그냥 바로. 여기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키워드에 적용된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제 AI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실 거는요. 맞춤형이잖아요. 이 사람의 관심사, 검색 주제. 이제 이걸로 결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요리를 찾고 있는 분한테는 요리가 계속 뜨고 있고요. 육아를 찾고 있는 사람은 육아가 계속 뜰 거예요. 제주도 하고 나서 제주도 뜨고 관련된 게 계속 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아에 요리에 독서에 취미에 여행에 막 다 많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분류를 했을 때 같은 요리고 요리예요. 그러면 같은 요리 사용자한테 추천해 줄 때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는 출처가 계속 요리를 쓰고 있던 사람이 보여주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블록인데요.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진짜 최고였고요. 뭐
글 발행 1일 1포 해서 한다면 최고였고요. 막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글이 다양하게 콘텐츠가 괜찮다면 다양하게 노출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빠진다는 건 이 신규여도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해요. 이렇게 된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스마트 블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 스마트 블록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마트 블록을 찾아보셨어요? 하면 이런 거라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블록에 있는 키워드도 있고 없는 키워드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블록에 있는 키워드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인기 주제 둘러보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빼빼로데이를 하나 글을 쓰려고 해도 사람들이 빼빼로데이에 아몬드를 검색하는지, 빼빼로데이 행사 혹은 빼빼로데이 이벤트, 뭐 공짜, 무료, 뭘 찾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마트 블록이 있다면 스마트 블록에 있는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마 저랑 크리에이트 처음에 초기하신 분들, 일기하신 분들은 그때만 해도 스마트 블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최근에 한두 달 전이었나? 한 달 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림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건 지금 썸네일을 보여주고 이게 글씨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로형으로 텍스트만 보여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블로그가 내부가 좀 바뀌었냐는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형태가 변했잖아요. 네이버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직이라는 게 사실 그 점수값이 있다고 해도 그게 평생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제 만들어내면서 좋은 콘텐츠를 찾고 보여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렇게 채팅 스마트 블로그 처음 보신다고요? 어, 아하, 검색을 잘 안 하시는군요. 스마트 블록은 말씀드린 대로 21년이잖아요. 2년 전, 3년 전에. 사실 지식 스냅보다 스마트 블록을 훨씬 더 많이 보였고요. 하다못해 리노티크님의 우랑 호텔 있잖아요. 그것도 스마트 블록에 있었어요. 예, 내가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잘 보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UI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이제 또 네이버가 다음 주에 뭔가 또 변화한다고 업데이트를 거친다. 뭘 업데이트를 하는지는 우리는 AI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얘네가 뭔가 변한다라고 한 거는 또 뭔가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는요. 갑자기 방문자 수가 일어나거나 뭐 내려가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막 뭔가에 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조직 개편이죠. 뭐가 계속 변할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오늘 떨어졌네. 내가 올라가서 좋아. 근데 또 떨어졌네.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요것도 없었는데 변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주도 학습 코칭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폈다, 이런 식으로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보여요. 제목이 보이고요. 이렇게 1, 2,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블로그 글인데요. 이게 1, 2, 4, 한 사람의 블로그 글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잘 보여지지 않나요? 아까는 뭐 이렇게 해서 눌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보면 썸네일은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변했어요.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맞춰서 공부하면서요,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당 노출이 된다라는 흐름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키워드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키워드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섭렵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이렇게 불러요.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어요. 메인은 중심이죠. 서브는 말 그대로 뭔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 건데요. 제가 댓글에 블로그 그 코칭 댓글에 메인 키워드에 서브 키워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분은 기존에 이걸 한번 들으셨던 분일 거예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에 서브 키워드를 같이 이용하는 것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요. 자, 예시예요. 제가 문제도 내고 여러분들 실습할 거니까 자, 정신을 차리십시오. 빼빼로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저도 빼빼로 먹으면서 하고 싶은데 안 되지만
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오늘 김치찌개 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목에 김치찌개만 넣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김치찌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되게 오래됐겠죠. 3, 40년. 우리 민족이 생겨날 때 막 그때부터 있을 수도 있어요. 김치가 있었던 때라면 역사가 100년 됐을 수 있죠. 이런 키워드를 내가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사실요. 쉽지 않아요. 예, 블로그 지수도 높아야 되고 콘텐츠도 잘 만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출처의 신뢰도도 많아야지 이런 결과값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긴다는 거 상단에. 그렇다면 메인 키워드 말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 서브 키워드 레시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나의 키워드인 거예요. 김치찌개 레시피. 레시피라는 단어를 더했죠. 이게 서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끓이는 법. 이게 서브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냥 김치찌개 아니고 어떤 거 두부 김치찌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두부를 붙이고 뒤에 레시피를 붙이고 혹은 앞에 우렁 된장 된장찌개인데 어쨌든 우렁 김치찌개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찌개는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지 못하지만 두부 김치찌개 레시피에서는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진짜로 김치찌개를 쓸 수도 있지만 누구는 뭐 두부 김치찌개 레시피 이걸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이제 확장해서 이번 주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을 좀 더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잡는 것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시죠? 이제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반가, 반가. 네. 자, 채팅창 한 번씩 남겨주세요. 네. 눈도 괜찮아요. 살아있음을 알려주세요. 자,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제목은 같이 찾아볼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전 국민이 트렌드 코리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안 읽을 수는 있지만 트렌드 코리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가장 적합한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에게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1번 트렌드 코리아 2024 블로그 제목에 적합한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이고요. 여러분들이라면 1번부터 5번에서 뭘 하실지. 예. 잠시만요. 저 물 한 잔 먹고요.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아이폰님이 쫑블리님이려나?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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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2번. 오! 우와, 우와. 사먹었어요, 이분. 자,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게 들어간 거고요. 억지로 이제 문제를 내서 짜맞추는 거니까 논리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흐름만 좀 봐주세요. 1번은 트렌드 코리아 2024예요. 자, 여러분. 정글리님 맞다고. 아이폰님은 정글리님이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택배로 들고 오시고요. 이따가 사진 찍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4 이 제목만으로 우리가 상위 노출 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책 이름이기 때문에 메인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김치찌개랑 똑같아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단어가 이 책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이전일까요? 어쨌든 되게 오래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열광하죠. 그렇다면 이 키워드는 내가 얼마 블로그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상위 노출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브 키워드 알파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1번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2번이랑 4번이 제일 많았으니까 나머지부터 할게요. 트렌드한 코리아 2024. 이거 이제 2024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요. 책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인데 사람들이 보면 책 제목을 제대로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트렌드한 코리아 2024랑 트렌드 코리아 2024 있으면 블로그 글이 두 개가 있다 하면 책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이기 때문에 이 부분 1번이 더 문서에 적합해요. 검색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이 글을 쓴 사람, 이 블로그 제목 쓴 사람을 보여줄 확률이 더 높아요. 트렌디한 코리아보다는. 그래서 비슷하지만 저는 3번은 이제 추천을 안 한 거죠. 그럼 5번. 이거는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시죠? 2024 트렌드 코리아, 이제는 2024년 준비할 때.
왜 안 되는지 아실까요? 일단, 네, 제목에는 이런 이건 특수 문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유니 문자, 아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 문자는 쓰시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쓰셔도 되는데요. 제목엔 절대 넣지 마세요. 그리고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4랑 2024가 겹쳤어요. 이걸 꼭 넣어야 된다면, 뭐 넣어야 되는 키워드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뭐 내년을 뭐 새해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꼭 2024년 두 개를 중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 지금 제목 기준이에요. 제목의 중복은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트. 저 옛날에 이걸요, 하트도 하고요, 여기다가 스마일도 넣고요, 진짜 혼자 블로그 할 때 별거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됐지. 네,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셨던 2번이랑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은요, 이거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요, 여기서 물음표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여기다 특수 문자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 어,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 강의하시는 사람마다, 그리고 심지어 블로그 최신 책마다 다릅니다. 블로그 책을 내신 분도 월 몇천 벌어요, 몇억 벌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저는 특수문자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넣지 않고요. 물음표 가끔 하고 쉼표 정도는 가끔 하는데요. 굳이 트렌드 코리아 2024점 이런 거 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특수문자를 쓰지 않는 버릇도 조금 쓰더라도 한 개, 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서는 답을 4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대한민국 소비자를 분석하는 키워드 이게 이 책에도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소목차라고 하긴 그래도 소제목 이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적합한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트렌드 예측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제 의도는 특수 문자를 넣지 않는 거, 그게 적합한 걸로 해서 4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특수 문자가 있었네요. 못 봐줘. 네, 안 보면 그렇게 돼요. 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측은 해가지고 아예 그냥 요거를 꼭 굳이 물음표 안 놔도 사람들은 예측이 궁금한 사람은 클릭할 거예요. 하지만 요게 흐름상 있어야 된다 그럼 넣으세요. 저는 하나 정도 넣습니다. 하도 넣어라 넣지 말아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 정도만 예, 흐름이 꼭 필요하다면 넣고 4번처럼 아예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4 대한민국 소비자 분석 키워드 이거 잘 보이잖아요. 제목이 그렇다면 저는 굳이 특수 문자를 넣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알려드릴 것 같고요. 자, 실습해 볼까요?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는 뭐 로직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해봐야 감이 또 떨어지잖아요. 자, IM 상상력. 예,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지금 필요해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문제를 드릴 테니 3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책 되게 고민했어요. 저 새벽까지. 어떤 제목을 만들려고 하지? 역행자에 대한 제목을 한번 3분 말고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주세요. 예, 상상력, 그리고 검색력 다 동원해서 만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채팅창에 먼저 올려주세요. 자, 2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어디더라? 아, 여기 있다. 네, 시간이 지금 흘러갔겠죠? 1분만 드려야지. 역행자는 좀 쉬울 것 같아서. 음악도 들어드렸어요. 역행자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되게 생뚱맞죠? 하지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 노래가 별로다. 내 스타일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야. 이걸로 할까요? 만들고 계시겠죠?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3부씩 드리고 싶었는데요. 듣고 싶고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렵고 지금 역행자 제목 만든 거 일단 올려주세요. 왜냐면 밑에 또 있어요. 실습이. 네. 자, 아트님이 1등 역시 도서 블로그는 다릅니다. 제가 여기다가 채팅창에 남겨주신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다시. 어? 물론 1분 만에 제목을 만들 수는 없죠.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 시작. 4천 어깨나 자기는 추천, 네, 자기는 추천.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모든 걸 만드셔도 돼요. 뭐, 네, 이렇게 정글리처럼 서평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 뭐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연습하는 거니까 뭐든지 괜찮습니다. 음, 일단 여기 올려주신 것까지 제가 안 빼먹고 올렸겠죠? 여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행자 자천, 줄거리 도서 추천 확장판. 자, 자청 역행자 자기계발 추천. 한 번 자기계발서 추천 역행자. 4. 자기계발 추천 도서 역행자 확장해서 병. 되게 다양하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같은 내용이라면 몇 번 클릭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쓰지 마시고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보시는 거예요. 내가 쓴 제목을 내가 봐도 클릭하고 싶나? 같은 역행자인데 이렇게 다른가? 그쵸. 역행자가 맨 앞에 나왔고 자청이 역행자라고 나왔고 추천 역행자라고 나왔고 다 아이디어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역행자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져오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셨죠? 네. 그런데 사실 역행자를 하면 역행자 제목을 만들어? 에이, 뭐 해야 돼. 이렇게 쳐놓으세요. 검색에. 그러면 역행자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오나요? 예, 전 제목을 짓는 거지. 뭐, 자기계발서, 여기 지금 쓰신 거 보면 자기계발서잖아요. 자기계발서, 추천. 예, 안 읽고도 다 쓸 수 있어요, 제목은. 자, 역행자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확장판, 줄거리, 자천, 유니버스 뜻, 책, 후기, 추천도서 뜻,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연관 검색어예요. 자동 완성 기능의 연관. 그럼 이 사람들이 역행자라는 책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 역행자 음, 뭐 주제는 뭐 이렇게 주제가 궁금해. 주제가 뭐 아니면 목차가 궁금해. 목차 했더니 밑에 나오는 게 없죠. 자동 완성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역행자의 목차를 많이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역행자의 확장판. 지금 줄거리나 역행자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거나 뭐 유니버스 알고 싶거나 이런 식인 거거든요. 아니면 추천 도서인지 이런 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행자 확장판. 예를 들어 여기 써 있으니까 지금 확장판이 좀 핫한가 봐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확장판이라고 제가 살짝 썼더니 밑에 뭐가 나오냐면 차이라는 단어가 서브 키워드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러면 역행자라는 책은 사실 베스트셀러잖아요. 역행자만 쓰면 제목이 어려워요. 그 역행자 확장판. 그랬더니 확장판이 차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많이 찾는데요. 그러면 차이를 써서 올려주세요. 자, 이거 지식 스니펫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에 나온 거. 정확한 정보 가장 가까운 것들을 지식 스니펫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차이. 진짜로 보면 이제 똑똑한 블로거들은 이런 거 찾아서 쓰죠. 역행자 확장판 차이를 제목에 넣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 구성을 하죠. 이분도 이미 비교해서 쓰죠. 네. 그런데 여기서 확장판, 역행사 확장판 비교라고 쓰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내용은 비교지만. 역행자라는 책이 일반에 원래 나왔었는데 최근에 확장판이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교하는 것들을 블로그에 쓰는 건데요. 내용이. 그럼 비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 이 검색을 많이 한 단어의 결과값이 차이니까 내용이 비교더라도 키워드는 차이로 해서 역행자 확장판 차이. 그런 다음에 뭐 자기계발서 뭐 끝판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으시면 됩니다. 좀 빠르게 설명했지만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뭐였을까요? 네, 죄송해요. 궁금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기계발책도 너무 좋아요. 네, 추천도 좋고요. 저는 그래서 역행자 확장판이 들어간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확장판이 아마 아드님도 궁금하시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쵸? 저도 솔직히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걸 검색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역행자가 읽는 사람이고 읽을 사람이라면 하나 더 사서 아니면 이 비교를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확장판까지는 아마 검색해 본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은 아마 검색을 해본 것 같은데요? 아닌가? 도전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까 보면 여기서 역행자의 줄거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줄거리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 밑에 줄거리라고 보이는데요. 이걸로 줄거리, 또 좋은 제목을 할 때, 이게 또 지식스너들이 알려줬고, 역행자 줄거리를, 뭐, 줄거리 포함, 제목에 줄거리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줄거리. 뭐, 다른 것도 너무 좋은데, 일단 제가, 그러면, 그냥 지금 뭐 검색해보면 더 좋은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냥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나오는데요. 그냥 대충. 그렇다면, 역행자. 아까 줄거리랑 확장판과, 확장판 차이. 그러면 뭐, 자청이라는 단어도 할 수 있을 거고, 확장판 차이, 자기 개발서, 뭐, 아까 누군 것처럼 뭐 이렇게 써볼게요. 음. 해볼게요. 그렇다면 누군가 역행자 확장판 차이랑 아까 그 키워드에 검색했을 때 내 글이 걸릴 수 있고요.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끝판왕 추천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추천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청 역행자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이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린다는 건 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글이. 그래서 제목을 만들 땐 사실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런 일반 그냥 뭐 추천, 자기계발 추천에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검색했을 때 활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단어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잘 되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역행자만 쳐볼게요. 아마 아마 이것도 있을 건데 많이 찾아서 네, 역시나 있네요. 자, 보시면 역행자라는 게 좀 베스트셀러예요. 물론 안 읽으신 분들도 있지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기 인기 주제라고 보이시죠? 이게 바뀐 스마트 블록의 형태입니다. 네,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러면 내가 역행자에 대한 글을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역행자를 키워드를 쳐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단어가 역행자 순례자, 역행자 다정, 역행자 글쓰기, 역행자 추천조사, 역행자 요약, 뭐 이런 단어래요. 뭐 여기 지금 볼게요. 서평도 있고 확장판, 서평. 사람들이 궁금한 서평이라 글쓰기도 있네. 그러면 단어가 지금 여러 가지 있죠. 글쓰기, 서평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 블록에 이게 있었잖아요. 스마트 블록. 네,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정한 차이, 뭐, 자기소개서 아니고, 뭐, 차이,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되고, 서평이라는 단어를 또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서평 있죠. 사람들이 스마트 블록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많이 찾는 단어를 스마트 블럭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예 그 키워드를 클릭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역행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맞춤의 키워드를 제공하는 게 스마트 블럭인 거예요. 자동으로 AI 맞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역행자 차이도 들어가고 서평도 그렇고 글쓰기도 되고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완벽한 흐름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 해서 키워드의 제목을 짓는 거 이게 블로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 어, 해리아드님 확장자 고민하셨다고요? 예, 뭐 중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예시로 들은 거예요. 이게 마흔수업이라는 책이 되게 예를 들기 좋아요. 김유경의 마흔수업을 또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만 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빵이랑 제가 다른 걸 준비했는데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 한번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괜찮으시죠? 다들 시간? 자, 요거 한번 제가 2분 되면 닥달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운대에 대한 글을 내가 쓸 거예요. 오늘 내가 해운대 놀러 갔다 왔어요. 자, 막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파도 소리부터 시작해서 맛집, 뭐 카페, 뭐 순대 되게 많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글감을 네, 뭐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이 키워드를 넣어서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고. 또, 다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녹화본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2분 드릴게요.
아니 뭐, 더 많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쉬셔야 하는데. 하고, 해운대라는 글을 갔다 와서 쓰실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쓸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거 한 포스팅에 다 넣으실 거 아니시죠? 그렇지만, 한 포스팅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음, 제목을 적으세요. 해운대 더베이 101이나 아니면 뭐, 아쿠아리움, 숙소 이런 단어를 생각해서 넣으세요. 제가 조용하고 있을게요. 1분 동안.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까? 요, 너무 조용하면 그러니까 생활소음으로 주무시는 분들니까 넣어드렸어요. 생활소음 중입니다. 만드신 분은 먼저 쓰셔도 돼요. 벌써 올라오고 있네요. 멋진 분들. 되었습니다. 한 대까지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블님 역시 해운대 사시는 분 1등. 사실 시간이 더 많으면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해운대 갔다 와서 글을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제가 문제를 도서 하나 내고 싶고 여행 하나 하고 싶고 요리 하나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간이 문제입니다. 어, 오셨네요. 자,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건 없애버릴게요. 음, 해드려요. 네. 6분이 남겨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됐습니다. 자, 해운대 더베이 101, 해운대 들어갔고, 네. 더베이 101 넣어주셨고, 요트, 그러네요. 아쿠아리움, 네, 넣어주셨고, 해운대 아쿠아리움, 그리고 4번은 아쿠아리움, 해운대 아쿠아리움. 저 궁금해요. 여러분 해운대 아쿠아리움 갔다 오셔서 넣으신 거 아니죠? 갔다 오셨나요? 저 해운대 아쿠아리움을 못 갔어요. 해운대 더베이는 가봤지만, 더베이는 해운대요. 대부분 다 맞게 잘 넣어주셨네요. 어, 진짜로 내가 해운대를 갔다 왔을 때는요, 해운대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네이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사람들이 검색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해운대를 검색했더니요, 실제로 더베이 101이랑 아쿠아리움 숙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 문제로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운대 101, 지금 일단 해운대잖아요. 해운대면 해운대를 넣어주시는 키워드 너무 좋아요. 네, 부산 해운대까지 넣어주셨네요. 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강릉 교동. 근데 교동이 강릉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동네마다 좀 있잖아요. 중복되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강원도 고성이 그렇잖아요. 고성에 경남 고성도 있고 강원도 고성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때도 앞에 강원도를 넣어주면 좋긴 좋죠.
그런데 너무 단위가 세세한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데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무슨 치킨집 이건 너무 그렇고요. 많이 찾는 키워드가 노원구 중계동 치킨집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위 말고요. 이렇게 해운대 하면 부산이 좀 뭐랄까요? 좀 큰 키워드로 잘 보이니까 부산도 넣으셔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요트 많이 잡으셨네요. 그게 많이 검색 결과가 나왔나 봐요. 네. 다 잘 하셨어요. 주차 가격.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뭘 클릭하고 싶은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아예 진짜 부산 요트 투어로 잡으셨네요. 이렇게 해도 너무 좋고요. 여행 코스도 좋고요. 요트 투어 야경 맛집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더베이 101은 그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요트는 요트 투어, 이거 회사는 요트 투어지만, 근데 야경이고, 근데 맛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글이 분류가 잘못하면 네, 맛집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 이제 우리는 야경 맛집, 야경이 진짜 좋은 곳이라고 쓸 수 있지만, 이 키워드 자체가 맛집이라서 맛집에 관한 거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네이버가 우리 글을 보는 건, 우리의 의도를 보는 건 글과 생각, 글이잖아요. 사실 생각을 보는 거. 창작자의 의도를 본다고 거기 써 있는데요. 그러면 사진이나 텍스트예요. 그래서 야경 맛집보다는 조금 이런 경우는 뭐가 좋을까요? 야경 맛집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맛집을 안 넣고 다른 단어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진짜 맛집, 해운대 102 맛집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티켓이나 또 가고 싶은 곳. 예, 여기 티켓 할인 방법을 더 넣어주실 것 같고요. 또 가고 싶은 곳. 예, 이런 정도 넣어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눈에 띄긴 띄어요. 아쿠아리움을 가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정보가 얼마인지 할인,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은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가격, 주차, 할인, 정보, 꿀팁이라든지 그냥 노하우 뭐 이렇게 알려드려요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뭐 제가 하는 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해서 노하우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심표는 보이면 만약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주차 정보고 할인 정보니까 그냥 주차, 할인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 핫플 좋네요. 야경 핫플. 어, 어떤 장소에 대한 거는 요 맛집이라는 것보다는 핫플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문님 아이디어 좋았어요. 네, 탑승기도 좋습니다. 어, 진짜 이게 재밌는지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색해봤을 때 키워드가 있잖아요. 제가 키워드를 주어주고 이거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이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해봤어요. 즐거우셨나요? 푸푸푸. 호빵도 제가 연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호빵을 문제 낸 이유는 요리 레시피 할 때 그런 주제가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해보고 싶었고요. 호빵을 낸 이유가 있겠죠? 호빵. 여러분 겨울이잖아요. 호빵의 계절이죠? 그러면 호빵에 대한 관련 글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빼빼로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감 하나 던져드렸어요. 자, 그래서 1주차 공통 피드백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사실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드릴까 했는데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아띠님 호빵 대박 키워드 맞아요, 사실. 그런데 호빵만 쓰면 안 되겠죠. 호빵으로 찾아보면 또 입이 또 근질근질한데 예, 호빵.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제가 만약 요리 블로그였으면 벌써 샀어요. 뭐였냐면요. 호빵, 붕어빵?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붕어빵도 냉동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여기 나오나? 저희 집은 이거 먹거든요. 요즘 붕어빵 냉동으로 나와서 냉동고에다 넣고 붕어빵 먹고 싶을 때 그냥 돌려 먹으면 돼요.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걸 먹는데요. 붕어빵, 호빵. 네, 너무 좋죠. 그렇다면 7,680원입니다, 여러분. 네, 이마트에서도 팔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오네요. 노정 붕어빵, 간편식 붕어빵. 그럼 이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올렸네. 그러면 나도 하나 쓸 수 있죠. 역시 비브로죠. 제가 예전에 이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감 하나 쫙쫙 드렸어요. 그런데 붕어빵이요. 사실 찾아보면요. 붕어빵이래.
호빵이요. 호빵 하면 진짜 오래됐죠. 제가 어저께 호빵을 샀는데 그 호빵에 보니까 그 호빵을 팔린 개수를 보면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40바퀴로 돌 수 있고 호빵을 팔린 걸 보면 지구를 16바퀴 돌 수 있다고 그 호빵 표지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호빵 키워드를 이기기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보냐? 호빵 전자레인지, 호빵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몇 년 전에 핫 키워드인 건 알았지만 이걸 사질 못했어요. 여러분, 호빵 찜기도 있더라고요. 짜잔. 아, 이거 아닌데 되게 귀여운 거 있었는데. 네, 뭐 저처럼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면 이렇게 보세요. 호빵으로 뭘 썼는지. 자, 우리 누구라고 얘기 드리지 않지만 요리 블로그 계시잖아요. 예, 요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이거였나? 이거 삼림호빵에서 전용 찜기를 만들었어요. 찜기가 이거였나? 26,500원? 코찜이었나? 근데 이게 품절됐던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귀여운 게 있었거든요. 1인용 찜기. 아, 이거 2020년이구나. 짜잔.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핫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파는 사람도 핫했었고, 쓰는 사람도 핫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들 안 쓰는 거 쓰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제목에 해시태그 이렇게 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누가 이렇게 쓴 게 그렇게 없었나 봐요. 이게 지금 노출이 잘 된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이런 걸로 또 시즌성의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주차 공동 피드백 드릴게요. 일단 주제 아직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저도 주제 찾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혼자 있을 때 좀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니까 주제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 주제가 40, 30, 20? 뭐 이런 식으로 맞나요? 70, 30, 이건 별 차이가 없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율이 40, 30은 너무 비슷하다. 네, 그러면 최소 50은 돼야지. 그쵸?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비슷하면.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딱 이걸 떠올릴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 관리는 최소 6개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처의 신뢰도, 인기도 이런 거. 내 콘텐츠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만들어졌나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통, 스크랩, 뭐 댓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콘텐츠만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실 댓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돈 주고 프로그램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는 않지만. 근데 최소 6개를 관리하라는 거는 댓글이 3개 달렸잖아요. 황블리님이 하나 달아주시고, 해리아트님은 달아주시고, 오니님 달아주셨어. 그럼 제가 거기다가 하나하나 더하면 6개가 돼요. 그래서 최소 6개는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인플루언서 염두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플루언서는 사실 영향력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럼 더 6개 정도는 신경을 꼭 쓰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하는 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제 내 글이 상위 노출되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뭐, 열흘 뒤에 닿는 거는 사실 소용이 없고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꼭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하긴 하는데요. 일단 알려드려요. 그리고 글감을 기르는 듯, 아직 글감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오니님이 아트박스 갔다가 아이와 함께 좋은 거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해 주셨고 제가 빼빼로를 더해드렸잖아요. 그 상해 노출이 딱 됐죠. 그래서 글감이 어쨌든 없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글감을 볼 수 있는 눈은 계속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 뭐가 트렌드인지도 보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글들도 한번 보세요. 호빵에 누가 올라오겠죠? 그럼 누가 붕어빵 쓰겠죠?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번 주에 카페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글감 분류가 있어요. 가로하고 주제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아니고요. 네이버 기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아인지 도서인지 뭐 스포츠인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인지 리빙인지 뭐이 블로그 주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내 글이 제가 만약에 스티커, 예쁜 스티커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제가 스티커, 문구 아니고요. 그러면 문구가 분류가 리빙인지, 뭐가 있을까요? 뭐 교육인지, 육아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아이 주제를 찾아가는 게 좋아서요. 그렇게 한번 문제를 내드린 거고요.
네이버는요, 중복을 되게 싫어합니다. 같은 막 낚시글 계속 이상한 글이 생성되는 것보다 새로운 글들이, 좋은 글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 그런데 과도한 키워드, 과도한 내용, 그러니까 과도한 내용이 같은 콘텐츠가 계속, 같은 사진이 계속, 같은 영상이 계속,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빼빼로데이에 얘기하다 보면, 음, 뭐, 빼빼로 가요, 빼빼로 가요, 빼빼로 가요, 빼빼로 가요, 뭐 이럴 수 있고, 호빵이면요, 호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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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이렇게 되는데요. 최대한 10개 이내로 10개까지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넘지 않게. 가장 좋은 건 5개 이전이다, 다 이후다 이런데 그냥 기준 5개로 잡으시고 5개에서 10개.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상위 노출 되십니다. 네. 그렇게 20개, 30개, 40개 안 쓰셔도 돼요. 이거를 의식하고 써보시고요.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보는 거죠. 이분은 제가 믿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거나 제가 호빵 아까 얘기하다가 그냥 지금 막 즉흥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문에 들어와서 컨트롤 F를 누르세요. 아, 남의 거라 안 되나? 잠시만요. 아, 여기 되고 있나? 아, 예.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상당히 뭔가 창이 떠요. 여기서 호빵.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썼네요. 호빵에 대한 글이 많이 없나 봐요. 예.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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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이렇게 안 쓰셔도 절대 가능합니다. 예, 이러면 나중에 또 너무, 광고성, 이런 걸로 많이 분류가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35개는. 지금 2003년 1월이잖아요. 최신이 많이 없네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반영된 것 같아요. 22년. 23년 게 없어요, 여러분. 23년 게 없습니다. 네. 인플루언서, 다 다르죠. 네. 이분은 지금 제가 호빵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검색에서 13개 나왔어요. 근데 13개는 사실 제목 포함해서 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진 밑에 다 주석 달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복을 여러분도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법은 본문에 들어가서 컨트롤 F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가를 보셔야 돼요. 나의 기록이긴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기록이지만 정보를 좀 더 줘서 기왕이면 상위 노출 되게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나빴어요. 근데 뭐가 좋았는지, 뭐가 할인하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은 말인데요. 네, 정보에 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어떠셨는지 강의 소감은 톡방에 남겨주시는 걸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하셨는지를 대체할 거고요. 원래는 키워드를 어떻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해서 뭐 숫자와 검색량을 조회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다 늦게 오셔서 다시 얘기 드리면 원래는 이번 주에는 주제랑 방향 트렌드를 얘기하는 줌 미팅이었으나 그런 거보다 키워드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에 키워드에 대한 걸 건드렸고 다음 주에 원래 키워드였지만 그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키워드에 대한 거 두 번째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건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할 거고 3, 4주는 이제 어떤 사람은 좀 프로필을 변경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썸네일은 좋은데 뭐 이거는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글씨체가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요소는 피드백 기간에 한 번 꼭 1대1로 줌 미팅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번 주에 뭐 하셔야 되냐면 1주차에 글감 계획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1주차대로 그대로 주 3회 이상 하시되 이제는 내가 쓰려는 게 빼빼로예요. 그럼 빼빼로의 연관 검색어 혹은 키워드를 보시고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제가 기존 분들한테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누구한테 적어놨더라? 인기 키워드 많이 적어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인기 키워드 보이지? 제가 어떤 분들에게 키워드 원인님이었나? 이거 리움프는 상위 노출되셨어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상위 노출되셨고, 제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러 분 계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비글님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라는 글을 쓰셨을 때, 이게 글감이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거를 막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스마트 블록으로 나왔거든요. 전자영수증 가입 방법, 사용 방법, 스타벅스 뭐 이런 거를 찾아보셔서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본문가에 여기 보면 탄소 실천 안전수량률 일정 포인트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인기 주제가 바로 나오죠. 이게 바로 스마트 블록이에요. 스마트 블록. 여기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너무 많이 찾는 거. 그게 좋아. 그런데 이게 메인 키워드야. 그럼 서브 키워드를 넣어야 되니까 서브 키워드는 뭐가 좋을지 여기 찾는 거죠. 그러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여기 봤더니 롯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가 봐요. 그러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롯데 회원 가입하고 입금 받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단어를 조합하셔서 제목이나 본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문과 제목을 따로 넣으면 안 돼요. 위에는 회원 가입 방법 알려준다고 해놓고서 밑에 회원 가입 없으면 이거는 어그로, 어뷰징, 뭔가 좋지 않은 문서입니다. 뭐 갑자기 저품질이 되진 않지만 제목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낚시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충 듣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제목 짓는데 2, 3분 투자하셔서 꼭 이번 한 주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살아 계셨네요. 주무시고 계시진 않으신지 기록